그리고 이제 사실 대학에서 이제 뭐 미국의 스탠포드나 실리콘밸리 이런 예를 보면 대학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이렇게 샘솟아서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그 지역에 새로운 산업 발전으로 이어지고 하는 이제 그런 모델들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학들도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생각하고요. 대학들이 좀 창업 교육이 활성화되고 그야말로 대학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 교과부가 좀 보수적이다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는데 네. 이런 그 아주 이 역동적인 정책을 맞으려고 하면 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업무 보고를 하면서 사실 이제 교과부의 직원분들이 이제 많이 그 토론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참관하신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와서 보시고 뭐 현장에서도 보셨는데 교과부가 굉장히 젊어졌다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교과부도 많이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지금 변화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학들이 요즘 그 취업률 때문에 좀 떨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죠. 네. 2012년도에는 각 대학 평가에 있어서 취업에 대해서 더 비중을 두시겠다고 하고 감사도 하겠다 지금 그런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대학 평가가 사실 이제 과거에는 뭐 이제 보고서를 내면 그거를 이제 위원님들이 이렇게 소위 정성적인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상당히 이제 그 여러 가지 시비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객관적이지도 않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가 지표 중심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지표를 공개하고 공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지표를 뭐 핵심 지표를 한 8가지 정도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소위 포뮬라 평가라고 해서 그냥 그 지표 값이 나오면 그걸 집어넣으면 그냥 이제 최종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실 뭐 장관도 아무런 간섭을 못하는 그런 평가 체제가 되는 거거든요. 소위 계량 모형이군요. 그러니까 아주 최대한 객관화되는 예. 평가 모형이죠.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MB 정부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해왔을 거요. 그 뭐 교육 역량 강화 사업이라는 이런 사업에서부터 적용을 시작해서 올해는 이제 그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이나 이런 대학 이제 소위 구조조정 대학을 정할 때도 그 방식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8개 지표 중에 가장 이제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취업률인데요. 그런데 취업률이 사실 뭐 그 대학들이 그 취업률 좀 허위로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는 건강보험 그 DB를 활용해서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된 졸업자들만 취업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뭐 그 건보료를 뭐 대납을 한다든지 이런 또 일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감사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에도 취업률에 꼼수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다는 아닐 텐데요. 일부 네. 그럴 수도 있어서 그건 이제 가장 공정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최대한 공정하게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지표 관리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최근에 대학들의 평가 과정에서 이 너무 수치화하고 지표화하는 것은 가령 뭐 지방 국립대라든가 네네. 또 신설 사립대학은 좀 정성적인 요인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반발도 있는 걸로 압니다. 많이 듣고 있고요. 그 점은 좀 헤아려 보셨습니까? 밀어붙이실까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지표 중심의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소위 이제 그 최소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정부 재정 지원 제한 대학 같으면 하위 15%를 이렇게 이제 고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정말 잘하는 대학들을 뭐 정부가 지원을 할 때는 지표 중심으로 하면은 너무 객관화는 잘 되겠지만 정말 잘하는 대학을 가려내기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하위권을 이렇게 이제 최소 기준에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방식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표 중심으로만 해도 객관성도 담보되고 평가 목적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좀 예민한 질문 같습니다만 네네. 장관께서는 대학이 좀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이제 10년 후를 이렇게 예측을 해보면요. 그 대학 신입생, 그 신입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고졸자 수 아니겠습니까? 그 고졸자 수가 66만에서 44만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33%가 10년 동안 줄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사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이제 눈앞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대학 구조 개혁이 정말 절실하고요. 미룰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연적인 도태도 불가피할 거다 그런 예상이시군요. 학생이 줄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네. 이제 정부가 미리 그 틀을 잘 짜놓지 않으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대학 구조 개혁의 틀이 그래서 잘 짜여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되면 큰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그 실질적인 사회 공헌도 쪽에서 대학의 취업률이나 네, 네. 또 사회의 준비 과정을 강화하고 계시는데 또 일부 교수들은 연구 중심 대학의 기능도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네, 네, 얘기를 네, 네. 하면서 같은 교수 출신 장관께서 너무하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예, 하십니까? 사실 연구 대학들은 이제 주로 이제 상위권 대학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가 하는 평가는 그 지표 중심 평가는 하위 15%를 이제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적어도 대학들이 기본적으로 대학이라고 하면 그래도 학생들의 취업은 그 최소한 이 정도는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또 그 지표 중에서는 뭐 교수 충원율도 있고 교수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뭐 교육비 환원율이라 그래서 등록금을 받으면 얼마만큼은 또 학생들에게 다시 이제 교육의 혜택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들이 하나하나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연구에 대한 그 평가는 사실은 최대한 그 수월성 기준으로 가야 되거든요. 또 그 개별 교수의 역량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는 연구대로 저희들이 지금 많이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장관 끝나면 또 학교로 오실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치열한 현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방청객들도 우리 장관님 궁금하실 텐데. 예, 예. 자, 질문하실 분. 네. 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입니다. 예, 예.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궁금합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 대학에서 창업 교육이 아직까지 활성화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50개 대학을 이제 지원을 해드리면서 그 창업교육센터를 만드는 걸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창업교육센터에서 좋은 뭐 교과도 개설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학생들이 자유롭게 좀 수강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이제 창업 동아리 활동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한다든지 또 뭐 창업교육 포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좀 대학의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고 또 항상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걸 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좀 쪽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하시겠어요? 네. 네, 내년부터 만 5세 어린이 대상으로 네. 보육비가 지원된다는 얘기 들었습니다.